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디 합격 주세용 님께서 더빅스쿨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요. 도거 동문학과인데 무역 쪽 준비 가능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스펙 내역서 확인해 볼게요. 인서울 4년제 도거 동문학과 전공하셨고 학점은 3.8점이십니다. 어학점수는 토익이 840점, 독일어 C1 자격증 있으시고요. 이 밖에 커말 2급 자격증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경력상으로는 예술문화재단에서 인턴 6개월 하셨고요. 수상 경력은 없으십니다. 그 밖에 대외활동, 국내 관광홍보 알리 및 서포터즈 1년 하셨네요.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 직무는 무역회사라고 쓰셨고요. 그 밖에 하고 싶은 말, 어문 계열인데 무역 관련 직종에 관심이 있습니다. 따로 경제학과 전공을 수강을 했는데 전공 이수로 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4학년 시점에서 복수 전공, 부전공 등을 선택하기에는 늦은 것 같아서요. 유유, 무역 관련 자격증을 공부해서 어필하는 방법도 괜찮겠으니까 대외 활동이나 스펙에서도 현재 무역 쪽의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는 없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라고 남겨주셨네요. 스펙을 보니까요. 도거 동문과를 전공하고 무역회사로 취업을 희망하는 분의 사연이었거든요. 우선 홍 반장님부터 전체적인 스펙 점검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이분에게 있어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강점은 제2외국어, 본인이 네. 전공하신 독일어 분야의 이제 강점이었습니다. 지금 이분이 획득하신 C1 자격증이 지금 독일어 중에서 획득 가능한 자격증 중에는 거의 최고 수준의 자격증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다만 제2외국어만큼 강점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영어 점수와 지금 무역업을 희망을 하고 계신데 관련 전공자도 아니고 자격증이나 어떤 경험이나 경력도 전무해가지고 이분이 무역업으로 만약에 취업을 희망한다라고 한다면은 관련된 교집합을 만드는 것이 가장 최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 자격증이 되든 아니면 인턴 경력이 되든 무언가 교집합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요. 되게 무역업, 굉장히 약간 큰 분야를 아우르고 있는 분야인데 무역업이라고 한다면은 수출입을 영위하는 회사와 물류 회사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수출입 회사라고 한다면은 수입과 수출 행위를 하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기업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무역업에 종사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물류 회사, 배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선사나 아니면 배를 소유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화주와 선사를 연결을 해주는 그런 포워딩 업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를 소유하고 있는 선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접 배를 운영하는 만큼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고 포워딩 업체 같은 경우에는 중소규모에서부터 대기업까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분이 물류 회사로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분이 한 번에 만족하는 곳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차 경력을 개발하며 나에게 가능성이 있는 곳부터 먼저 노릴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좀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한 번에 만족하는 직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선사로 취업을 좀 노리시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이고 만약에 내가 관련된 분야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경험도 부족한 만큼 내가 일단은 취업을 우선해서 생각해야겠다라고 한다면은 중소 포워딩 업체를 우선해서 누려보시길 권합니다. 다만 이분께 좀 약간 아쉬운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무역 그런 국제 교역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감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이제 채용도 활발하지는 않다라는 점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코치님도 혹시 비슷한 의견이실까요? 예, 뭐 할 얘기 상당수를 하셨기 때문에 네. 뭐 저의 순서는 늘 두 번째니까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도거 전공자를 잘 모르는 분들 입장에선 아니 뭐 도거 동문과면 독일계 기업 가면 되겠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BMW 코리아나 뭐 한국 바스프 같은 석유 화학 회사들 말이죠. 근데 문제는 도거 전공자를 우대한다라는 거는 뭐 그렇게 명기되어 있는 수준들은 아닌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특성상 한국 지사에서 근무를 하려면 일정 수준의 영어 점수나 영어의 어떤 비즈니스 회화 실력 정도를 보유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지금 나와 있는 이력마로는 그 부분이 확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거 전공자를 우대하는 일부 기업들, 이를테면 무슨 셰플러 코리아와 같이 자동차 부품을 다루는 일부 기업들을 제외한다면 독일계 외국계 기업을 우선순위로 하지 않은 건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나쁘지 않은 접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문제는 홍 반장님 말씀에 이어서 바톤을 받자면 전공을 제외한 나머지 경험들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교집합이 있다기보단 좀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는 그때그때 최선을 다했던 이력으로의 대학 생활이 느껴집니다. 예술문화재단의 인턴 6개월, 예, 뭐 수고 많으셨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디 활용할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없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사무행정 업무를 하셨을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라면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데이터라든지 무언가를 기획했던 이력 위주의 정리다 보니까 일반 기업체의 해외 영업으로의 지원이 오히려 무역회사로의 지원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결국 지원 동기를 통해서 할 얘기거리가 없으신 게 지금 고민이실 겁니다. 지금 제 얘기 듣고 뭐 맞다면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독일어 전공자니까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곳에서 탄탄하게 해외 영업 혹은 무역 물류 일 하고 싶어요 라는 논리는 본인 외에도 한 49분 정도가 더 그렇게 쓸 겁니다. 따라서 그런 경쟁 구도로 똑같이 대입을 했을 때 본인에게 필요한 논리를 할 수 있는 특정한 무역 물류 관련 자격 취득이나 교육과정 이수가 없이는 지금으로서는 무언가 대입을 하고 지원하시기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무역 관련해서 어떤 교육과정 이수 이런 것뿐 아니라 인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도움이 될까요? 네, 그렇죠. 조금이라도 근무 경험이 있다면 근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다는 점도 같이 좀 말씀드립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예, 저희는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세요라는 말에 너무 상처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역 분야 준비하면서 제2외국어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제2외국어의 강점만 갖고는 좀 부족할까요?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많이 쓰이는 네. 공용어는 영어이기 때문에 독일어, 제2외국어만 강점이 있는 것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차코치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떤 독일계 기업, 독일계 지사로 이제 지원을 하실 때에는 이러한 그 독일어 강점이 뭐 우대사항이나 아니면 애초에 지원 자격에서부터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무역업 비중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극히 일부일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제2외국어만 믿다가는 확률 싸움에서 굉장히 불리한 싸움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영어가 공용어로서 기본 바탕인 만큼 좀 영어에 있어서 불리함을 안지 않으면 토익 점수도 900점 이상 그리고 말하기 점수도 최소 토스 레벨 7 이상만큼은 좀 맞아주셔야 본인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제2외국어, 이 독일어도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어떤 뭐 개인적인 사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독일에서 자랐던 것인지 아니면 독일에 그런 실제 몇 년 정도 거주했었던 경험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순수하게 대학 전공으로서 이런 독일어를 익혀가지고 이런 최고 수준의 자격증까지 따셨다라고 한다면은 분명 어학에 있어서 일정 부분 재능이 있을 거라고 평가가 되고 그리고 그러한 재능이 있는 분이 조금만 노력한다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토익 900점 이상 그리고 토스 레벨 7 이상은 어렵지 않게 맞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해외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것과 관련한 업무를 할 때는 제2외국어도 당연히 플러스는 되지만 기본은 영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뭐 한국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독일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영어로 하는 거니까 영어에 맞게. 그리고 실제로 무역 실무에 쓰이는 용어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영어라는 자격도 존재하겠죠. 저희는 지금 자격증을 추천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분의 경우라면 이 자격들이 이유가 있어야만 지원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린다는 것 거듭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분의 경우는 결국 무역 분야로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무역회사라든지 물류기업들 아니면 상사나 특정 기업체의 해외 영업 파트에서 단기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근무를 한번 하는 것이 오히려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간 관계상 뭐 그런 여력이 없다, 내가 그런 걸 일할 만큼의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신다면 차라리 무역 실무를 다루는 현직자가 출연하는 주요 외부 교육기관들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현재 존재합니다. 제가 특정 교육기관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검색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오히려 무역의 이론에 갇혀있던 것에서 실무와의 어떤 괴리감을 좀 접했던 교집합을 잡기 위해 노력했던 그런 차원의 이야기들로 한번 본인이 준비를 해보신다면 어떨까. 따라서 실무에 적합할 수 있는 스펙이나 정성적인 노력까지 잊지 않고 지원하시는 것만이 본인이 희망하는 무역 분야에서의 취업으로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홍 반장님이 보시기에 이분이 분야를 좀 확장한다면 어떤 쪽으로 추천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이분이 갖고 계신 그런 역량이나 강점 이런 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이상적일 텐데요. 본인의 어학적인 강점을 활용할 수 있고 만약에 무역 관련해서 이분이 계속해서 이제 지식이나 역량들을 쌓아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영업이라든지 은행의 기업금융 직무로 일단 지원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지금 이분의 외국어 강점 그리고 어떤 본인의 경험을 살린다고 한다면은 관광이라든지 항공, 숙박산업 쪽을 고려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이쪽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채용이 좀 축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쪽으로 확장한다라고 한다면은
채용 규모가 큰 사기업의 영업 관리나 아니면 공공기관의 일반 사무 행정 등을 이분이 고려하실 수도 있겠죠. 공공기관 중에서도 어떤 재해동포재단이라든지 공항공사 이런 곳에서는 독일어 우대 가산점이 실제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우대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맞게 이분이 갖추신 C1 자격증이 아니라 어떤 오픽이라든지 뭐 다른 자격증을 다시 보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은 있겠지만 이분의 실력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무역 관련해서 공공기관 대표적으로 바로 생각나는 곳이 아무래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있습니다. 이쪽은 애초에 채용을 할 때부터 독일어 어문 계열로서 채용을 별도로 하고 그리고 필기시험에 있어서도 독일어로서 필기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정말 무역에 뜻이 있고 내가 독일어에 강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를 지원하시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스펙을 보고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분을 위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먼저 차 코치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분은 영어 점수를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결국 외국계 기업으로의 지원, 그 안에서 직무는 뭐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해외 영어과 가까운 직무가 좋을 것 같고요. SCM 중에서도 전체적인 제조사의 경우는 글로벌 SCM 직무도 일정 부분 해외 특정 지사나 특정 거래선과 업무상의 소통이 많은 일을 다루게 될 겁니다. 따라서 글로벌 SCM 직무까지 본인의 어학 점수의 확보가 이번 취업에서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홍 반장님이요. 네, 뭐 자격증으로든 아니면 경험이나 교육으로든 최소한의 교집합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역 쪽으로 희망을 한다면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국제무역사 혹은 최소한 무역영어라든지 물류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을 해주셔야 본인이 희망하는 무역업, 그런 물류회사로의 취업이 가능할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합격주세용님의 사연을 일단 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사연을 만나볼게요. 아이디 KWH님이 더 빅스쿨 게시판에 품질관리 직무 쪽 스펙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라면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자, 일단 함께 보시죠. 자, 스펙 내역서입니다. 학교 전공 학점 4년제 학교를 나왔고요. 자연과학 계열 3학년. 그다음에 어학 점수는 토익 900점입니다. 자격증 없고요. 경력사항 아직 없습니다. 수상 경력은 전공 팀 프로젝트 우수상의 수상이 있고요. 대외 활동은 식품처 서포터즈 6개월의 대외 활동이 있습니다. 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아직 휴학 없이 스트레이트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4학년 올라가기 전에 인턴 경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분야의 인턴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식품 품질 관리 쪽은 인턴 찾는 것도 힘들어서 대학 연구실 인턴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해서요. 아니면 아무 기업 사무 직무더라도 경력을 쌓아보는 게 나을까요? 라는 말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자연과학 계열 3학년에 현재 재학 중인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식품회사 품질관리 직무 희망을 하고 계신데요. 물론 지금은 빈칸이 많긴 하지만 3학년이시니까 앞으로 그렇죠. 이 빈칸을 좀 어떻게 채워나가면 좋을지 우리 홍 반장님께 좀 조언을 구해볼게요. 네, 일단 전공이 지금 자연과학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자연과학의 분야가 워낙 넓습니다. 뭐 생물학, 화학, 물리학, 천문학, 지구과학 이렇게 자연과학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지금 이분이 만약에 생물학이나 화학 쪽을 전공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희망하는 어떤 식품회사의 품질관리 직무에 그래도 전공에서 배운 영역들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분이 배우는 자연과학 계열이 뭐 천문학이나 지구과학이다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좀 그 전공에서 배운 영역들을 활용하기가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전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 이분의 어학 점수, 뭐 토익 점수를 보자면은 이공계열 평균적인 경쟁자 대비해서는 높은 점수를 가지고 계십니다. 네. 인턴을 지원할 때는 이런 토익 점수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분이 나중에 취업까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일부 사기업에서 특히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말하기 점수를 요구하니 말하기 점수 역시도 갖춰주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식품회사의 품질 직무를 지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뭐 자격증으로서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식품기사 자격증일 것입니다. 하지만 네. 이분의 전공상 어떤 그 취득에 있어서 제한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식품기사 자격증을 이분이 취득을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식품위생법이라든지 해썹 이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신다면은 직무지식 함양이 될 수가 있으며 또한 식품회사의 품질 직무가 어떤 식약처라든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굉장히 어떤 그런 이론들을 배워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직무입니다. 실제 이런 곳에서 어떤 교육들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기도 하니 이런 교육에 참여하시는 것도 좀 방향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간접 경험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겠죠. 어떤 실험실에서의 경험이라든지 인턴 경험
실제 식품회사의 어떤 중소기업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소기업의 식품회사라도 인턴으로서 이런 직무를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다면 본인이 지원하는 어떤 식품회사의 품질관리 직무에 대해서 현재 이슈가 무엇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배운 전공 지식들이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어떠한 역량을 발휘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차코치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이분이 지원해야 될 회사의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식품기업으로의 지원을 해야 되겠고요. 중견기업, 대기업 가릴 거 없이 약 10여 군데 회사들이 존재할 겁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존에 나와 있는 서류 전형에서의 기존 기출된 질문들 미리미리 자기소개서를 써놓으시는 것과 일부 식품기업에서 어디라고 특정 회사를 지칭하진 않겠습니다. 특정 회사가 일반적인 면접이 아닌 좀 독특한 팀플레이의 면접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리 면접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든지 와. 직무와 무관하게 다 공통된 전형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전형에 대한 이해도를 키우는 것도 앞서 홍 반장님 말씀과는 별개로 본인이 본격적인 방향을 잡은 이후에 고려해야 될 요소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외로 영어 말하기 점수일 겁니다. 결국 기업체에 지원을 하려면 일정 부분 사기업의 경우는 토익보단 영어 말하기를 선호합니다. 따라서 토스 레벨 6에 150이나 오피가 IM3나 IH 정도는 받아두시는 게 참 매번 이런 스펙 얘기할 때마다 좀 죄송스럽긴 한데 공부 힘든 거 압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의 지원 자격에 가까운 혹은 지원 자격은 아닐지라도 우대하는 면에서 좀 강점이 있다면 아니 R&D나 품질할 뿐이 왜 영어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글로벌 사이트에 진출을 할 때도 일정 부분 본인이 역할을 TFT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대비가 이루어져야겠죠. 네. 그렇군요. 사실 이분의 스펙을 보니까 제가 또 자연과학 전공에 네. 저의 약간 대학교 3학년 시절 한 15년 전인가요? 네. 그때가 이제 좀 기억이 나는데 그런가요? 어땠나요? 저도 그때 지금 황희서 말씀하신 아나운서? 것처럼 네. 고민 많았고요. 영어 때문에 힘들었고요. 약간 그런 말하기라든지 그런 거 이제 취득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사실 많이 좀 공감이 돼요. 직무에 그런데 이분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도 기업 사무, 직무 경력을 쌓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어떤 내가 희망하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턴 경험을 할 수 있다면 베스트겠죠. 네. 하지만 인턴마저도 요새 쉽지 않은 현실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희망하는 직무가 좀 떨어져 있더라도 인턴 경험이 있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은 취업에 올인을 해야 될까 좀 이런 상황이시라면은 그래도 인턴 경험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직무자로서 요구되는 역량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품질 직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의 질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만큼 규정 준수 그리고 생산부서와 협업하는 일이 많은 만큼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어떤 현장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위기 상황이나 문제 상황이 발생 시 적절한 판단과 이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 판단 능력과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이 좀 요구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역량들을 꼭 식품회사의 품질 직무 인턴을 통해서만 기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따라서 이분이 다른 직무의 인턴 경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직무자로서 요구되는 어떤 그런 역량을 기르거나 혹은 발휘할 수 있는 경험들을 만들 수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신입사원의 퇴사율이 1년 차에 이제 50%에 달하는데 그래도 인턴으로서 체계적인 조직 생활을 해봤다라고 한다면은 조직 생활에 대한 적응력 부분에서 좀 우려는 덜 수가 있겠구나 이런 시그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인턴 경험이 내가 비록 희망하는 그런 직무 산업과는 좀 약간 동떨어져 있을지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은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이 보니까 대학 연구실 인턴까지도 해야 되나 왜냐면 품질 관리 쪽을 하고 싶으니까 이런 고민도 했던 것 같은데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연분과 동일합니다. 네. 본인이 지원을 하고자 한다는 것에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신 겁니다. 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이라도 조금은 분야가 동떨어질 수 있는 대학 연구실 인턴도 근무하는 다른 환경이지만 필요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출연하고 있는 저희 4사람 다 예전에 직장을 구하고 취업을 할 때만 하더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분석력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다짐 위주로 이야기를 했을 거고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네. 근데 이제 더는 기업들이 그러한 다짐성 발언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충분한 근거의 경험을 뒷받침하겠죠. 분석력이 있으시다고요. 그러면 분석력을 발휘했던 경험이 나와줘야 된 겁니다. 리더십이 있다면 리더십. 나머지 것들 마찬가지죠. 따라서 아무 근거 없이 학부 때 배웠던 지식의 기본기만으로 어필하기에는 QA, QC 업무를 무난하게 소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연구라는 부분으로 범위가 좁혀져 있긴 하지만 대학 연구실 인턴 경험이 지금 이분의 경우는 아직 1년 정도의 학교 다니는 기간이 남았으니까 필요하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저는 밀레니얼 세대인데 네. 조금 공감이 안 되는데요. 글쎄요, 이렇게 제가 왜 다 잘못한 엮어서 거 생방송의 매미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3명이 그렇다.
3명. 아, 3명. 3.5명 정도로 네, 할까요? 3.5명. 아니, 저 그러면 황인성 아나운서 나오셨으니까 네. 자연과학 계열을 하셨다면서요. 근데 전혀 다른 아나운서 쪽을 택하셔서 그럼 본인만의 어떤 이런 계열을 바꿀 때 준비했던 노하우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뭐 노하우라고 하기보다는요. 예. 네. 연구실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잘 안 갔었고요. 일단 솔직하신 말씀. 대학원을 갈 연구실은 뻔했는데도 예, 못 가서 만약 이 방송 혹시나 교수님이 보고 계실지 몰라가지고 뭐 자세한 얘기는 못 하겠지만 네, 빨리 방송에 빠져가지고 저는 정말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현장에서 배웠다. 네. 발로 뛰면서. 그렇죠. 열심히 어. 저는 네, 학교 수업을 조금씩 빠지면서 야구 중계하러 다녔고요. 막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배우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방송에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네. 그 연결고리를 배우려고 노력을 더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한 게 이제 학생인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분들이 좀 취업 활동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학생의 본분은 무엇보다도 공부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공계열은 뭐 취업이 쉬우니까 뭐 학점 관리라든지 전공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그래도 제한이 덜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학점 이공계열 분들은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는 만큼 이 직무 전문성이라고 한다면은 그 전공 지식이 얼마나 충실히 갖춰져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점이 높을수록 좋다. 고고 익선인 점을 유념하시고 더불어서 이 학점만 높으면 되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전공자로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그리고 직무 능력들 어떤 전공식들을 심화시킬 수 있는 이런 커리큘럼들을 이수를 했는가 이런 부분도 요새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학부생 때 어떠한 교육들을 들었는지 이 교과목들을 일일이 다 적기 때문에 내가 학점 관리만을 하기 위해서 쉬운 과목들 그리고 전공자로서 전공 지식을 심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피하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실제 제가 채용 이제 취업 시장에 네. 본격적으로 뛰어들 때만 해도 한 4학년 2학기 이때쯤이었었거든요. 네. 이제 졸업을 막 앞두고 이제 취업을 생각했었는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채용 전형을 하는 그런 채용 전환형 인턴이 있습니다. 삼성이라든지 LG그룹이라든지 일부 대기업에서 이러한 유형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4학년 2학기 때까지 충실히 이렇게 어떤 학교 공부라든지 다른 것들을 하다가 4학년 2학기 때부터 취업을 생각해야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3학년 때부터 이르게 취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활용하신다면 본인이 보다 빨리 남들보다 쉽게 취업을 이루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차코치님은 이분 사연을 쭉 보시면서 아마 비슷한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못하신 얘기나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예, 뭐 저는 늘 경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편이다 보니까 지금 이분이 본인의 이력사항에 적어주신 전공팀 프로젝트 우수상과 식품처 서포터즈 6개월 이 두 개 경험이 본인이 생각하는 시그니처한 메인 경험이라고 했을 때 과연 이 경험 속에서 어떤 강점을 표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정리도 일정 부분 필요할 것입니다. 아니 뭐 기업체 지원하는데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부 기업체를 제외한 대다수는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경험을 묻습니다. 힘든 일을 딛고 어려움을 극복한 적이 언제냐? 본인의 강점을 10분 발휘했던 경험을 소개해달라. 본인께서는 머릿속에 둥둥 떠다닐 수 있는 그 애틋했던 기억들이 누군가에겐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쓰기 쉽고 익숙한 기억의 작법으로만 글과 말로 표현을 한다면 말이죠.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협업이나 문제 해결, 창의적, 개선적 사고 등과 같이 주요 직업 기초 능력에 가까운 내용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따져본다면 지금 적어주신 이 두 개 경험 외에도 학부 1, 2, 3학년 주로 이제 이번 학기 때 했던 혹은 지난 학기 때 했던 활동들과 수업들의 내용을 잘 참고하면서 조금이라도 본인이 단체 조직 생활에 적합한 인재의 모습임을 어필할 수 있도록 경험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홍 반장님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학부생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좀 방학 때 이렇게 좀 시간이 남을 때 다양한 산업과 직무에 좀 아르바이트나 인턴 경험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황인성 아나운서께서도 전공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진로를 설정을 하셨고 네. 그리고 차코치님 말씀에서도 나오셨지 이 경험이라는 것이 요새 취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다양한 경험을 쌓을수록 내가 가능성이 있는 분야가 어디겠구나. 내가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겠구나. 나 이쪽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쪽에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네. 여러분들이 어떤 취업에 대해서 고민이 물론 많겠지만 그런 것들을 어떤 컴퓨터라든지 그런 핸드폰 안에서만 열심히 탐구한다고 해가지고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몸으로 현장에서 부딪히고 깨달아봐야 이런 것이구나. 실제로 체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과 직무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실 때마다 경험을 쌓아주신다라고 한다면 분명 취업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더 만족하는 방향으로 취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